보고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을 시청하시겠습니다. 따로따로 복잡하던 보고책에 1분 1초가 다급한 사고와 재난의 현장. 따로따로 복잡하던 보고책에는 한 번에 오케이. 119 출동길은 막힘없이 시원하게. 이제는 국민 안전도 스마트하게 지키는 정부 3.0 공유와 협력의 현장으로 지금 함께 찾아가 보자. 한편 사고나 재난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초반의 금쪽 같은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도 스마트로 해결된다. 하루에도 수차례 있는 화재나 응급출동. 소방대원들은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빛의 속도로 현장에 출동한다. 하지만 때때로 도로 정체나 좁은 골목길, 불법 주정차 차량 때문에 출동로를 확보하기 힘들어 사고 현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아무튼 그 전에는 그 지령서라고 해서 저희가 종이 A4 용지에 출력돼 갖고 저희가 그걸 보고 지번을 보고 그다음에 내비게이션 이제 지번을 찍고 하다 보니까 그 길 안내 하기 전까지 좀 시간이 좀 아무래도 좀 걸렸고요. 하지만 이제는 119 출동 길 안내 시스템으로 이런 걱정은 사라졌다는데, 거리 곳곳에 설치된 지자체의 CCTV와 민간의 내비게이션, 그리고 교통정보센터의 각종 상황 정보까지 출동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모든 시스템이 똘똘 뭉쳐 협업한다. 119 소방차가 출동하는 경로 안에서 민간의 내비게이션은 실시간 교통 상황을 반영한 가장 빠른 길을 안내하고, 곳곳의 CCTV로는 진입 가능한 도로폭과 사고 현장 인근의 이면도로 상황을 확인한다. 이 모든 정보는 119 상황실뿐 아니라 출동 차량으로도 동시에 실시간으로 전송 공유되고, 이 모든 정보를 종합해 상황실과 출동 소방차는 단말기를 통해 직접 상황을 보면서 막힌 길은 피하고 최적의 출동로를 찾게 되는 것이다. 주변의 건물이나 이런 거를 파악해서 제일 가장 근접한 위치를 알려주고, 또 여기 보시면 같이 그 경로 탐색이라는 버튼이 있기 때문에 버튼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그 길 안내를 하기 때문에 아무튼 이거 도입하기 전보다는 좀 출동 현장 도착 시간이라든지 현장의 어떤 상황을 좀 인지하는 게 더 빨라졌습니다. 실제로 시범지역 운영 결과 평균 출동 시간을 20% 정도 단축할 수 있었던 119 출동 길 안내 시스템. 공유와 협력을 통해 국민 안전을 확보한 정부 3.0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있는데, 기관 간, 민관 간 협업과 공유로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게 된 정부 3.0. 이제는 국민 안전도 스마트하게 3.0으로 더 똑똑하게 지킨다. 예, 14년 연수구청을 시범으로 올해 말까지 인천 전역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 예산 14억 9천만 원은 전액 국비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군구 CCTV를 연계하고 소방 차량 전용의 출동 길 안내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표준화를 통해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국무총리상과 8월 지방정보통신 우수사례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군구 및 유관기관 직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 예, 다음은 재정기획관실부터 순서대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정기획관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건전한 원전에 성과 반성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 역정 시스템의 제일 과제로 재정건전한 원전 회계를 성과하고 있습니다. 네, 재정건전한 원년을 해 성과 반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금년 역점 시책 제1과제로서 재정 건전화 원년회를 선포하셨으며 재정 위협 요인이 지속됨에 따라서 금년 7월 31일자로 재정 주의 단체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주요 성과점으로 재정 건전화 기반 구축을 위해서 재정 건전화 3개년 계획을 금년 8월에 수립 및 발표하였습니다. 정부 지원금 확충은 국고보조금 및 보통교부세 사상 최대로 확보하였으며 지난번 국회 예산심의에서 내년도 국비를 2조 4,520억 원, 금년 대비 3,667억이 증가한 17.6%가 증가했습니다.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리스 렌트 유치 사업은 전년 대비 500억 원 이상 증가하였고 향후 3년간 총 1조 원 징수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12년 만에 채무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공공기관 경영 혁신은 금년 12월 마무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주요 반성점으로 재정 관련해서는 대시민 소통이 미흡하였다는 일부 시민사회 일각의 지적이 있었고 공공기관 혁신안은 당초 10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지연되었으나 12월 이전에 마무리로 예정돼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부서별 세부 추진 계획 수립과 점검 그리고 이해 당사자 간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며 재정 규율을 강화하여 18년까지는 차질 없이 재정 정상 단체로의 전환을 이루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관리국 금년도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 기반 구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가치재창조 사업에 대한 시민 공감을 위해서 인천 인물 발굴과 워크숍, 토론회 간담회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였고 지원 조례 제정과 전담 조직 신설 등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천 가치재창조를 한마디로 좀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인천이 가진 고유한 자원을 재발견을 통해서 인천의 미래를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인천 가치재창조를 말씀드리면은 인천이 가진 어떤 고유한 특성이나 잠재적 가치 이런 자원 등을 창의적인 방법, 즉 가치 자원을 스토리텔링하고 우리가 가진 역사 문화 자원을 콘텐츠화하고 연계와 융합시키고 그다음에 리모델링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만드는 어떤 도시 혁신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인천이라는 그런 슬로건 하에서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을 통해서 인천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은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각종 정책 워크숍과 토론회, 인천 인물과의 간담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또한 7,727명의 인천 인물을 발굴해서 향후 인천 발전에 크나큰 힘이 될 수 있도록 하였고 올해 처음으로 올해 인천인 대상 제도를 신설해서 인천인 대상 시상을 하였고 인천인 친선 교류의 밤을 지난 12월 4일 날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인천인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이나 전담 조직 신설 등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인천 가치재창조의 일원으로서 기존의 방위 개념의 동구와 남구 등 혼돈된 명칭을 구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명칭 변경을 하기로 공동 선언문도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만 이제 인천 가치재창조를 금년부터 시행을 하면서 문제점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가치재창조에 대해서 아직도 이제 정의나 그런 사업에 대해서 각 부서가 정확히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을 발굴하는데 기존 사업을 나열하는 이제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발전연구원에서 금년도에 여기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였고 내년도에는 보다 이 인천 가치재창조에 대한 이론적 토대와 현실적인 전략들을 집중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관련되는 이런 사업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높이고 각 부서에서 이 인천 가치재창조에 대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지난번에 각 부서별로 세부 추진 계획을 보고회를 가졌고 이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는 것은 12월 말에 확정하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세부 추진 계획과 비전을 다듬어서 가치재창조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 가치 재창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범시민 네트워크 구성과 시민 토론회 등을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그 선도 사업을 가치 재창조 관련된 선도 사업을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이나 또 기관 단체도 모두가 이게 참여가 가능하고 특히 군 구와 협력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우선 선정해서 즉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25억 원의 사업비도 금년도에 확보했습니다. 여기 계신 각종 기관장님과 군구에서 적극적으로 좀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에 가보면 시의 서쪽 끝에 서구가 아닌 동구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인천시가 고민 끝에 이런 구 이름들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동쪽에 있어야 할 동구가 서쪽에 있는 도시 인천만이 아닌데 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항에서 2km 떨어진 열차역. 인천시의 서쪽 끝에 있지만 여기 이름은 동인천입니다. 동인천은 동쪽이 아니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인천 시민들은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요. 동인천역이라는 역 이름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이곳은 바다에 가깝고 인천 전체로 따지자면 서쪽 지역에 해당하지만 행정구역상으로는 동구에 속합니다. 지도를 보면 중구와 동구는 시의 서쪽에 있고 서구는 북쪽에, 남구는 가운데에 있습니다. 인천항 근처에 있던 옛 시청을 기준으로 구 이름을 붙였는데 도시가 계속 커지다 보니 이치에 맞지 않게 된 겁니다. 부산시도 비슷한 이유로 동구가 도시 전체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남구는 동구보다 더 동쪽에 자리 잡게 됐습니다. 인천시가 먼저 현실에 맞지 않는 구의 이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당위 개념으로 동서남북 이런 식으로 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자치제가 이렇게 20년이 지난 마당에는 지역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차원으로 변경되는 것이 맞다. 새 이름으로는 지역의 특성과 역사성을 살릴 수 있게 문학이나 화도, 미추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방위 개념이 포함된 산하기관의 명칭도 현실에 맞지 않을 경우 바꿀 계획입니다. KBS 뉴스 서영민입니다. 네, 보건복지국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재정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의 유사중복과 전달체계 개선 등으로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을 일제 정비 추진하고 절감 재원을 복지 사각지대 신규 사업에 재투입하여 재정 효율화 및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53개 사업 489억의 정비 대상이 통보되어서 우리 시에서는 현실적으로 정비가 가능한 47개 사업 177억을 대상으로 해서 정비 추진해서 국비 사업과 유사 중복한 사업, 시비 사업 간의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 중 40개 사업 119억을 정비하였습니다. 절감 재원은 복지 사각지대의 필요 사업으로 장애인 가족 지원, 장애인 정보화 사업, 지역 특화형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등 신규 사업 22개에 50억 원, 지역 재활 운영 지원 사업으로 29억 원, 맞춤형 급여 확대로 사각지대 복지급여 대상자 확대 122억 원 등을 재투입하였습니다. 다음. 정비 과정에서 문제점입니다. 복지 관련 단체 시설에 대해서 수차례 설명회 등 의견을 수렴에도 불구하고 지원 중단의 우려로 정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16년 1월부터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시에 사회보장위원회 사전협의 조정 미이행 시에는 지방교부세 감액 페널티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간의 성과로 잠재적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안정적 체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현재 수급자 72,475명에서 93,802명으로 2만 1,000여 명이 수급자가 증가합니다. 복지사업 재진단을 통해서 절감 재원 마련으로 재정 효율화에 일부 기여하였습니다. 2016년 복지 총 예산은 2조 2,20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인 1,55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저 화면에서 보시면 우리시 총 예산 8조 1,903억 중에서 가장 사회복지 비중이 가장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합니다. 27%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국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색사업 추진을 통한 노인 일자리 사업 활성화입니다. 실버 택배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새로운 노인 일자리 모델을 개발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작년 대비 1,500여 자리가 증가하였으며 2016년도에는 2만 2천여 일자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만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한 공공기관과 협력 일자리 사업인 환경공단 캠핑장, 어르신 전용 영화관 시니어 키노 프로그램 운영, 실버 카페, 시니어 통신 컨설턴트 사업 등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 그 결과 성과로서 전국 노인 일자리 사업 평가 시 3년 연속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전국 최초로 초기 대응 투자 비용 없이 CJ 대한통운과 실버 택배 민관협력 업무 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인천 실버 종합물류기업을 2016년 1월 중 설립하여 노인 일자리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협조사항입니다. 각 군구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에 근무하고 있는 오영미 주무관이 문학상 50년 만에 정상 개방 등 두 건의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재과에 근무하는 오영미 실무관입니다. 2015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자리에 발표 기회를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큰 성과 보고회가 처음이라서 설명이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너그럽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문학상 개방을 위해 아낌없는 도움을 주신 김문화 안보특보님께 먼저 감사드리며 문학상 정상 개방과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에 대한 추진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학상 개방과 관련한 KBS 뉴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출입이 금지됐던 인천 문학산 정상이 시민들에게 개방됐습니다. 백제의 뿌리인 미추홀 왕국의 근원지로 알려진 명산이 반세기 만에 온전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기원전 18년 백제의 숨결이 시작된 문학산. 해방 이후까지도 사는 삶의 터전이고 안식처였습니다. 많이 올라다니고 막 그냥 놀러 다니고 그랬죠. 부대가 생기면서 아주 일제 못 돌았죠. 1960년대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부터 문학산 정상은 일반인들이 갈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반백년이 지나 문학산 정상이 다시 열렸습니다. 봉수대에 불을 붙여 정상 개방을 하늘에 알리고 둘레길만 오가던 시민들은 정상을 향해 줄을 잇습니다. 문화유적지로 오니까 너무 막 뿌듯하고 좋아요. 그냥 여러 사람들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50년 전 정상에 올랐던 청년은 어느새 백발의 노인이 돼 다시 산꼭대기에 섰습니다. 아주 달라졌지 뭐. 임체농내라고 해서 그래갖고 집도 없었죠 우리 때. 내년 상반기에는 아직 개방되지 않은 2단계 지역이 마저 개방됩니다.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고 미래의 발전을 이룩하는 하나의 중요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문학산성을 국가지정 사적으로 승격하는 절차에 나서는 등 문학산의 역사와 환경을 되살리는 사업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이렇듯 영상에서 보셨듯 문학산 정상은 지난 50년간 군부대가 주둔해 있어 인천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일반인들의 통제가 출입 제한되어 있었던 지역입니다. 문화재과에서는 군부대 주둔 지역이 문학산 정상부가 시유지임을 알고 올해 초부터 인천만의 가치창조 최우선 과제로 정상부 개방을 추진키로 결정하였으며 김문화 안보특보님과 김경집 확인평가 담당관님, 김부성 시설팀장님이 모여
국방부와 공군 부대를 설득할 명분과 대응 전략을 마련, 전면 개방을 요구하였습니다. 국가 안보를 내세워 개방에 부정적인 군 관계기관을 때론 달래기도 하고 때론 압력을 넣기도 하는 등 줄다리기 협상을 한 끝에 양측이 조금씩 배려하는 선에서 비상 또는 훈련 시 개방을 통제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7월 27일 개방에 합의하였습니다. 개방에 앞서 우리 시와 남구, 연수구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업무 협조 체계를 갖추고 1단계 보수 정비를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10월 15일 제51회 시민의 날에 역사적인 개방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신 군부대하고 남구, 연수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권에 대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종 발표 자료로 중에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기획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인터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Songdo is an international and multicultural city, which is a great place to build World National Museum of World Alphabets. I have a lot of friends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it's going to be a great opportunity for us to learn about our own alphabet and also to share it with other people, with our friends, and learn about their alphabet as well. We are very happy here in Songdo IFES because of the modern international environment and the close proximity of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I therefore very much recommend Songdo IFES as the loca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World Alphabet. Thank you. 안녕하세요. 인천 송도에 살고 있는 배우 송일국입니다. 7대 광역시 중 인천만이 유일하게 국립박물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립세계문자박물관, 반드시 인천, 그리고 인천 중에서도 교통, 환경, 그리고 인프라가 잘 갖춰진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 유치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송도야말로 각 나라의 문자를 전시하게 될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이 들어서게 될 최고의 적합지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유치에 성공해서 완공될 때쯤 대한민국 만세가 이제 글을 배우게 될 텐데요.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이 이곳 송도에서 우리 글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 꼭 도와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천에는 국립문화시설이 한 곳도 없습니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유치는 열정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만 있으면 어떠한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는 희망을 안겨준 쾌거였습니다. 촉박한 공문 기간에도 불구하고 연구 용역에 버금가는 자료 수집과 역사적 타당성 찾기, 체계적이며 논리적으로 유치 신청서와 보완 요구서를 기한 내에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특히 부지 제공과 관련 수차례 실무회의를 거쳐 관계법령에 부합하는 체적의 방안을 모색하는 등 결코 쉽지 않은 숨가쁜 시간들이었습니다. 유치 신청서를 제출한 9개 시도 중 충북 청주시가 오랜 시간 준비하였다는 정보를 듣고 괜한 고생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일단 신청서를 제출한 이상 사생 결단의 각오로 최선을 다해보자는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팀원들의 합심으로 현장 실사 준비에 온 정성을 기울였으며 그 결과 세종시와 경기도 여주시가 최종 발표 심사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문체부의 갑작스러운 공모로 예산이 전무했던 상황에서 예산 담당관실과 경제청의 도움을 받아 최종 발표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김부성 팀장님을 중심으로 한 사전 기획을 통해 중국 촬영 일정으로 바쁜 배우 송일국 씨를 섭외하고 송도 거주 내외국인 10여 명을 섭외 인터뷰하는 등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발빠른 움직임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발표 자료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발표당일 시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시어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설명해 주시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 우리 시가 유치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문자박물관에 도움을 주신 자료협조부서와 서울사무소, 예산담당관실, 경제청 내 관련 부서 모든 기관한테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천 화이팅!
이런 성과가 있는 반면에 반성은 제가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AG 경기장 16개에서 신축을 비롯해서 인천 시내는 모두 35개의 경기장이 있습니다. 경기장 운영비는 35개 시설에 올해 총 400억 원을 지출했고 수입은 148억 원에 불과해서 한 250억 원의 올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이 경기장 자체가 경기장 위주의 어떤 기능적인 활용에 공간 배출이 인해서 공간 사후 활용에 이제 좀 문제점도 있고요. 또한 AG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업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입점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관계로 6월 이후에 사후 활용에 본격 저희가 추진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공체육시설이 공익성과 수익성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 그런 한계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그동안 우리 AG 경기장은 경기장 입지에서부터 설계 초기 단계에서 수익적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조금 검토가 미흡한 점이 있었고, 또한 이후에 완공된 이후에 사후로 활용을 하려면 일부 리모델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리모델을 해야 됐습니다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조금 애로사항 반성할 점입니다. 다음. 국내 경기장 중에서는 상암 경기장이 교통적인 입지 여건이라든지 설계에서부터 철저하게 반영된 대표적인 사후 활용 경기장으로서 연 수십억의 흑자를 내고 있고, 광주 월드컵 경기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 할인점 입점으로 인해서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AG 경기장도 현재 갖고 있는 공간 활용을 최대한 수익적으로 활용하고자 현재 하고 있고, 또한 수익적 활용 외에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 자체가 사후 활용의 하나의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또한 5개 경기장에서는 국가대표라든지 전문 체육 프로구단의 경기장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고, 현재 한류문화축제라든지 각종 콘서트, 기념행사 등으로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공간 활용은 더욱더 크게 활용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AG 경기장과 또한 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입증된 우리 우수한 시설을 스포츠 전주훈련 도시로서 새롭게 다시 출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의 활용도를 더욱더 높이고자 하고요. 계속적으로 수익시설 임대를 추진해 가겠습니다. 현재 AG 경기장 중에서는 주경기장이 가장 큰 폭의 비용을 많이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영화관이 입점이 확정이 됐고 웨딩홀도 거의 낙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것은 지금 현재 잔여 공간에 대해서 아직 정식 수의 시담은 아닙니다만 전체 공간에 대해서 일부 업체하고 상당 부분 접근이 돼서 주경기장도 곧 사후 활용이 확정될 사항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기장 민간 확대를 좀 일부 경기장을 확대를 하고 해서 경기장의 관리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통해서 시민들의 생활체육 현장과 또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 보고 드리겠습니다. 뉴스테일을 도입해서 원도심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청천 2구역, 십정 2구역, 도화구역입니다. 도입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원도심이 침체되면 그게 곧 도시 경쟁력과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서 더 이상은 방치할 수 없는 시급한 도시 문제가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세에서 월세로, 소유에서 거주 개념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도입 과정은 정부 정책 변화에 신속히 대처해서 니치를 활용한 투자 구조를 마련했고,
청천 2 사업과는 달리 십정 2지구는 펀드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행정 절차 기간을 단축시켜서 투자자가 행정을 신뢰하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추진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천 2지구에는 리츠 자본을, 십정 2지구는 순수 민간 자본을 유치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약 1조 6,400억 원입니다. 도하구역은 민간과 지자체, 중앙정부가 협력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낸 사례입니다. 성공 요인을 간추려 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선도적으로 대응을 한 결과 패러다임 변화에 대처했고, 경쟁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뒤따랐습니다. 또 발상을 전환시켜서 시가 투자 구조를 마련해서 자본을 직접 유치했고, 타깃을 중산층에서 서민까지 미치도록 확대했습니다. 또한 논스톱 시스템을 구체화시켜서 행정 절차 패스트트랙화를 실현했습니다. 통상 1년 걸리던 것을 53일 만에 끝냈습니다. 다음 기대 효과입니다. 공급 유형이 대형에서 소형으로, 분양에서 임대로 변화되고 있고, 최소 8년은 거주가 보장되고, 보증금은 5%까지 인상을 제한해서 안정적인 주거 정책을 추구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투자와 생산과 고용에 영향을 끼쳐서 침체된 주택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을 겁니다. 내년 1월에 그동안 검토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송림 초교 주변 구역이 정상화된다고 공식 발표하겠습니다. 추가 사업 수요 조사와 도입을 연중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왼쪽 그림은 도하구역 착공식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들으시는 장면이고, 오른쪽은 시장님과 김경환 국토부 차관님, 또 주민과 투자사 대표들이 정상화 협약식 후에 촬영한 현장의 모습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산업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그 적극적 업무 효율화를 통한 구체적 성과 사례 두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중소기업 경영 안정자금 지원 개선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 핵심 지원 정책으로 이제 금융 환경이 변하고 기업 환경 변화에 따른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고, 또 기업의 역량과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식 지원으로 개선을 하고 지속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의 지원 체계는 저희들이 약 시중 자금을 약 7천억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한도는 5억에서 30억, 분기별 선착순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분기별 선착순 지원이 아마 좀 그 민원에 많이 좀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2차 보전은 2% 일률 적용을 하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소요 예산이 약 250억 원이 지금 현재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는 자금 규모를 약 한 500억 정해서 7,500억으로 하고, 지원 한도는 최저 3억에서 30억으로 이렇게 하고, 상시 지원 체계로 지원 체계를 좀 변경을 시킬 예정입니다. 2차 보전은 최저 0.2%에서 2%,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목적적 사업의 배분을 지원하고, 아마 내년도에는 한 200억이 소요 예산이 약간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다음 추진 배경과 과정을 보면은 지원 규모 확대에 따른 저희들이 시 재정 부담이 점차적으로 가중이 되고 있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기준 금리에 따른 기업 대출 금리가 과거에 비해서 약 한 2% 이상 이렇게 다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대안 모색으로 인발년의 정책 과제를 연구를 의뢰해서 그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 효과로는 저금리의 반영을 해서 자금 조달 능력에 따른 차등 지원을 이렇게 시행을 하고, 또 금융 지원에 좀 다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신용보전기금, 기술보전기금, 수출입은행과 협약을 체결해서 이렇게 공동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업 편익을 정대하고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 관련 쟁점 해소 및 예산 절감이 되겠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전전 시장님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안은 저희들이 예산을 들여서 약 지하 1층, 지상 6층으로 신축하는 걸로 예상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 변경을 기존 건물을 이렇게 리모델링해서 쓰는 걸로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이 과정에서 좀 애로사항이 근로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는 지역노동단체의 반발이라든가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동단체와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설득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 효과라든가 이런 걸 가져오게 됐습니다. 다음, 로봇랜드 사업 추진 부진은 최근에 언론에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업은 저희들이 이미 핵심 과제로 시행한테 보고를 한 사항이 돼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인천발 KTX, 그다음에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사업,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 등을 핵심적으로 추진을 하였습니다. 추진 과정에서 인천발 KTX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가 좀 마무리되지 않은 데서 국비 지원이 좀 불투명했었습니다. 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은 타당성 확보를 위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이관 후의 개선 사업에 대한 재원 마련이 걸림돌로 예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국회와 중앙부처, 지역사회 전방의 압력을 통해서 인천발 KTX 사업은 2016년도에 국비 35억을 확보했고, 도시철도 7호선 연장 사업은 경제성 확보를 통해서 1.07을 확보해서 지금 예비 타당성을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금년도 12월 16일 도심 단절 해소를 위한 이관 협약서를 체결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혼잡도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중공영제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시설 대중교통을 활용한 민간 효율성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 32개사 117개 노선에 대해서 운송원가 대비 적자액 재정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사항은 CNG 구매 카드제 시행, 전철 환승 손실 보전금이나 수도권 통합 정산 수수료 인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편 표준 운송 원가 용역 및 회계 감사 미실시로 해서 객관성이나 투명성이 미확보됐고, 또한 이와 관련해서 시민이 느끼는 대중교통은 지속적으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중공영제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좀 마련하고, 아울러서 중공영제 운영 합리적 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표준연비제 도입, 업체 회계 감사, 노선 체계 개편, 신버스 운송 정보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항공국 보고드리겠습니다. 백령도 신공항 건설입니다. 접근성 확보를 위한 항공 교통 네트워크 구축 추진 사업입니다. 민군 겸용 신공항 건설로서 사업 예산은 약 한 776억 원,
대상 부지는 솔개 간척지입니다. 추진 성과는 저희가 9월 17일 날 국토부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반영을 합의를 하였고 2016년도에 건설 타당성 조사를 위한 국비 3억 원을 반영을 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은 문제점은 저희가 비행 금지 구역으로 돼 있어 가지고 민간 항공 운행 불가를 국방부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공군에서 지금 반대가 일부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찬성을 하고요. 기술적 타당성 검토를 통해서 월경을 최소화하는 공항 입지 및 공역 하늘길을 설계하고 국방부 합참 공군 본부하고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우리 시에서는 기술적 타당성 기초조사를 하고 국토부의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2017년도에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2018년도에 국토부 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2019년도에 국토부의 기본계획 고시, 그리고 2020년도에 신공항 건설 설계 및 착공을 하여 2024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유치단 한 건 보고 드리겠습니다. 외투기업인 스태츠 치페코리아 증설 투자유치건입니다. 스태츠팩 코리아는 반도체 패키징과 테스트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지난 2013년 9월 인천공항 물류단지에 입주해 현재 직원은 2,20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지난 금년 7월 20일 시장님과 스태츠팩 코리아 그리고 인천공항 공사 간 MOU를 체결한 바 있는데 그 이후에 이 증설 투자 유치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공장 증설 토지 공급에 따른 공항공사의 자유무역지역 용지 부족, 공장 부설 주차장 관련 규정 해석상 적용 기준 상의 서울지방항공정보와 인천시의 해석상의 차이입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폐수 방류 기준 적용에 대한 환경청과 서울 한강관리청과 좀 의견 차이가 있어서 지연되는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장 증설 및 토지 확보 등 여러 가지 인허가 협의 관련 신속한 원스톱 창구를 통해 적극적인 행정 지원을 했고 또한 환경영향평 관련 공장 증설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와 환경청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많은 이슈들을 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성과로 2015년 12월 현재 증설공사 착공해서 기초 파일 2,000개가 시공이 돼야 되는데 현재 500개가 시공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2016년 8월에 1단계가 완공이 되고 2단계가 완공되는 2017년이 되면은 연매출 2조 원 이상 그리고 종업원 수가 5,200여 명이 고용 창출이 기대되는 그런 훌륭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이 완공이 되면 우리 송도의 엠코가 세계 2위의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업체인데 스태츠팩 코리아가 지금 기획대로 된다면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천이 세계적 반도체 패키징 및 테스트 메카 인천으로 위상이 강화되고 또한 FDI 유치, 대규모 신규 일자리 창출 등으로 영종적 인구 유입 등을 통해서 지역 경제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규제개혁 추진단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해안 군철책 대체사업 기업 마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0여 년간 인천해안에 설치되어 있는 군철책을 대체하기 위해서 현황 조사에서부터 군부대와의 협조를 얻어내기까지 사업 기원을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우리 인천해안에는 한 212km 정도가 되는데 그 12km 중에는 63.6km 정도의 철책선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추진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 해안군 철책선에 대한 유형이라든지 또 설치 규모에 대한 자료가 전혀 없는 상태였었고 또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군 관계자의 접촉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중점 추진 사항으로는 우리 인천 해안 군철책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를 했고
우선 대체 대상지 10개소 한 33.4km를 선정을 하였습니다. 군부대 보수적인 군부대에 접촉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안보특보님의 협조하에 군부대와 지금 현재 철책 대체와 관련해서 지속적인 협의를 하고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현재 군부대에서는 우선 대체 대상지 10개소에 대한 군 작전성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1월 중에는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지별로 군철책 대체 사업이 완료되면은 첨단 장비 설치 등을 통해서 국가 안보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고, 친수 공간 확보와 또 조망권 확장 등으로 인해서 투자 유치도 상당히 기대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경제청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FDI 유치 및 그 과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자유구역에서는 79억 7,400만 불을 유치를 해서 8개 경제 자유구역 중에서 한 70%를 차지하고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올해의 그 실적은 12억 600만 불로 목계획 대비해서 약 80%를 선출했고, 8개 경제 자유구역 중에서는 88%를 이렇게 차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한 가지 반성할 점은 이제 12억 달러에 대한 그 FDI 그 신고액 기준으로 유치를 했습니다만은 언론 보도에서는 이제 극히 저조하다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많이 좀 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물론 이제 대규모 그 투자가 연말에 이렇게 집중이 돼서 이제 그 사전에 보도가 됐던 것에 따라서 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적극적으로 그 언론에 대처하는 면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향후에 이 FDI 이쪽은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고용 창출 및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큰 다음 서비스 산업 그 분야에 그 집중을 해나.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시죠. 서비스 산업에 그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를 보면 이제 10억 원을 투자를 할 때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15.8명, 그다음에 제조업 분야에서는 8.7명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현대 아울렛 같은 경우는 4,000명의 그 투자, 그다음에 신세계 쇼핑몰도 3,4,000명의 그 고용 창출 효과가 있는데, 이런 서비스 산업 분야에 집중적으로 좀 투자 유치를 좀 하겠다는 걸 하고, 또 하나는 이제 한중 FDA가 이제 발효됨에 따라서 중국 기업의 한국 진출을 대비해서 타겟 기업을 선정을 하고 이에 대한 집중 공략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장님의 그 영국 캠브리지 대학의 방문을 계기로 해서 그 나노과학센터와 배달연구센터 등 앞으로 그 다변화된 그 투자 유치를 통해서 경제 자유구역의 그 활력을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성과및 2015년도 성과 및 반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마무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구군에서는 보고 없는 건가 보요. 오늘 구군 보고는 없습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확대 간부회의다 보니까 금년도 한 해 동안 한 일들에 대해서 좀 한번 정리해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자리가 됐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모든 우리 공무원 가족들이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노고에 대해서 치아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쭉 보고에서도 있었지만은 금년도에 이제 큰 일들도 많이 있었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우선 금년도 뭐 세계 책의 수도로서 우리가 1년 동안 쭉 지금 해오고 있고, 세계 교육 포럼이라든가 프레지던트컵 대회라든가 이런 큰 행사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금년도를 이제 맞이하면서 그 내세웠던 몇 가지 중점적인 사항들을 지금 회고해 보니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진전이 있었다.
제가 그런 얘기했었죠. 금년도 우리가 재정 건전화를 반드시 이룩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인천의 가치 재창조 문제를 얘기했고, 또 현안 사업을 가시적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그 목표를 설정을 했는데,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각고의 노력을 한 끝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기틀이 마련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재정 건전화 문제는 보고에도 있지만은 우리가 금년도도 많은 노력을 해서 내년도 2조 4,520억이라고 하는 광역 17개 단체 중에서 전년 대비 신장률이 가장 높은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단지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비 확보율을 높였다 하는 게 더 중요해요. 제가 연초부터 그랬지 않습니까? 그냥 무조건 국비 확보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12 매칭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진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그렇게 썩 유익한 게 아니다 해서 그런 걸 철저히 선별해 가면서 노력을 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년 대비 약 17% 이상 신장을 했고, 또 국비이 차지하는 포션을 높였어요 이번에.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고, 지금 이제 교부세 관계는 지금 뭐 얘기할 수 없는 단계지만 특단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건 뭐 여러분도 잘 모르실 테지만은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내년도에 이런 노력, 그다음에 세출 구조 조정 이런 걸 통해 갖고 내년도에 약 7,300억의 우리 부채를 상환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명확하게 간부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해 나가고 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세출 구조 조정 많은 일부 비난도 받아가면서 노력을 한 결과 7,300억의 부채를 줄여서 이제 재정 건전화를 확실한 기틀을 마련해 간다. 2018년까지는 우리 완전한 재정 건전화를 통해서 우리 시가 더 정말 활기차게 발전해 갈 수 있는 틀을 마련해 간다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 현안 해결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온 결과 그동안 막 어려웠던 많은 난제들이 사실 해결해 나가고 있고 또 기반을 마련해 가고 있죠. 예를 들면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갔고, 그 다음에 각종 중요한 현안 사업, 지금 뭐 제3연육교 문제 아직도 진행형이지만은 루원시티 문제, 검단 신도시 문제 등등 진행형이지만은 상당한 부분이 지금 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정상화의 길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마도 인천의 희망을, 미래의 희망을 가져둘 KTX, 인천발 KTX가 사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하고 끈질기게 협의해서 내년도부터 이제 기본 설계를 할 수 있는 용역비를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한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인천발 KTX가 운행되도록 합니다. 정상적으로는 사실 이렇게 빨리 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은 제3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고 또 예타가 나오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총력 대응을 해서 내년부터 이제 사업이 시작되는 단계에 들어왔고,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은 뭐 문자박물관도 유치하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정말 인천의 가치 재창조하고 연결되지만은 중요한 현안 사업 해결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로 이관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1968년도에 경인고속도로가 생긴 이래 47년이 지났어요. 그동안에 경인고속도로가 우리 인천의 도심을 가로막는 동서남북을 다 창해 요인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드디어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고 일반도로하고, 고속도로 기능은 제2 외곽 순환도로 2017년 초에 개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청라에서 서울로 바로 진입되는, 그리고 그 도로는 지하화하고 이렇게 되면서 지금 동서남북 가로막혔던 인천부터 서인천 나들목까지의 구간은
완전 일반 도로로 전환하면서 지역 발전이 상당히 큰 숨통을 트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다. 이 부분을 이해하셔야 되고, 건설교통국에서는 1년 동안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뭐 예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대한 시민 편익이 증진되고 이제 원활한 지역 흐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철저히 준비를 해서 하여튼 2017년 이후에는 또 새로운 인천의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건데, 나는 인천 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막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안 사업을 해결하는 것 못지않게 인천이 갖고 있는 역량을 극도로 발휘시켜 나가기 위한 시민의 역량 결집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천의 가치 재창조의 기본적인 정책 추진의 그 어떤 바탕입니다. 소위 말하면 인천이 갖고 있는 역량과 잠재력과 또 인천인으로서의 긍지와 이것을 갖고선 미래를 열어간다 하는 그 인천 가치의 창조인데, 눈에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문학산 정상 개방 같은 게 그런 거죠. 이거 굉장히 상징성이 크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천이 이렇게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지역이고 얼마나 잠재력과 가능성이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지역인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인지하고 시민의 역량을 결집해서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천의 가치 재창조 사업은 앞으로 인천 발전의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돼야 된다, 이런 취지하에서 금년도도 가시적 성과가 있었다. 그 외에 이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 관광을 중시해서 관광공사를 발전시키고 지금 각종 내일 모레도 아마 관광 확대 진흥회의를 하죠.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8대 전략산업 이런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을 일들에 대해서 주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모든 부분들이 금년도 우리가 다 각자 각 분야별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다 정상화 길로 가거나 분명한 가시적 성과를 내거나 아니면 미래 성장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다 해왔다고 생각해서 다시 한번 금년도 우리 스스로가 어느 정도 해온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우리가 긍지를 가져도 좋습니다. 다만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반성도 하고 새롭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 보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교훈은 뭐냐면, 그냥 뭐 사실 우리가 그냥 정상적으로 통상적인 업무를 통해서 되는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정부 정책에 의해서 그냥 뭐 그렇게 정부에서 갖다 주는 정책이 있고, 또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있고, 이런 거는 우리의 의지적 노력이라기보다는 정상적으로 그냥 추진되는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큰 보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적 노력과 어떤 철저한 준비와 각고의 정성을 기울여서 성과를 낼 때 그것이 보람이고 성취고 또 시민들에게 자신 있게 이렇게 했노라 하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지금 성과를 낸 많은 부분 중에서는 우리가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그런 확고한 의지와 노력을 통해서 된 일들이 많아요. 그거는 우리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이러한 힘이 있지 않았더라면 되지 않는 일들이 다 된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시민들에게 알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적인 뭐 오늘 보고된 문학산 정상부터 해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와 전환부터 해서 수도권 매립지 해결부터 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뭐 제3연육거라든가 이런 각종 사업들, 또 재정건전화도 이게 사실 쉬운 얘기예요. 7,300억의 빚을 내전에 갚을 수 있다는 거, 이건 다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인식을 하고 과감하게, 그러면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 내가 자꾸 이렇게 하냐면 아무리 정책을 추진해도 시정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고 이해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앞으로도 더 발전해 갈 수 있는 추진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간부들이 공유해야 된다. 정책을 공유하고 이것이 시민하고 함께하는 정부 3.0이 뭐예요? 공개, 공유, 협업, 소통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렇게 확대 간부에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내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시 전반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유해야 될 일을 시민이 공감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다. 그래서 하되 시민의 언어로 해야 된다. 시민의 시각과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해요. 행정ing 하듯이 그저 뭐 나열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언어, 시민들이 공감하는 형태로 해야만이 우리 시가 발전해 간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서 시민이 공감하고 참여하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인천시 발전에 큰 원동력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아이디어도 얻고 또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는 이런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다 더 나은 시정 목표를 이룩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문학산 정상회담은 눈에 탁 보이잖아. 이건 가시적으로. 그런데 가령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도 아직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KTX 아직 안 보이지 않습니까? 뭐 문자박물관 아직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재정건전화 아직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그냥 급한 마음으로 단기간 내에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가시적으로 체감 지수가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내년도는 우리 시민 행복이라고 하는 시정 목표, 새로운 인천 행복한 시민, 그 시민 행복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끌어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하지 않는 정책을 통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서 신뢰하고 또 그 긍지를 갖고 이렇게 나가기가 어렵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인천의 가치 재창조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야, 우리 인천이 이렇게 발전한 데더라. 인천이 이렇게 희망이 있다. 인천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다. 그리고 시에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인천의 이 가치를 분명히 공유하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뭐 시정 목표라는 게 4년 동안 일관된 거지 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일관된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 가겠다. 분명히 과거와 다른 새로운 그 인천을 만들어 간다. 그건 분명히 인천의 가치의 창조가 그렇고 많은 현안 사업이 그렇고 재정 건전화가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행복한 시민 그런 것을 목표로 한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인천의 꿈을 키워나가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간다. 그만큼 인천이 소중한 지역이다. 이거는 뭐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나가기 위해서 인천의 가치 재창조가 얼마나 중요한 문제고 그걸 통해서 지역의 정체성을 확보해 나가고 비정상적인 걸 정상화시켜 나가고 잘못된 걸 바로잡아 나가고 아까 뭐 구군 명칭부터 시작해서 잘못된 거 다 바로잡아 나가고 그러면서 미래의 희망을 열어가는 그 시정 목표는 변함이 없어요. 변함이 없는데 내년도에는 시민들이 보다 더 체감 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각 분야에서 좀 더 노력을 해나가면서 또 어떤 전략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우리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새로운 희망의 한 해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금년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이제 VIP께서 오셔서 지금 행사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일찍 회의를 했는데 수고들 많이 하셨고 또 그것도 그래요. 우리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내가 취임한 1년
반이 안 됐는데 10번째 왔습니다. 10번째. 이것도 기록적인 일이에요, 사실. 아마 전에는 보통 5년 동안 이렇게 오기도 어려운데 그만큼 인천에 대한 가치라든가 관심이라든가 이런 것도 보이지 않게 지금 말은 안 하지만은 여기 지금 막 성과나 이렇게 하는 부분도 그런 것이 다 뒷받침이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예산 문제도 그렇고 각종 정책 추진도 그렇고 중앙정부와의 협의도 그렇고 이런 것도 실질적인 사실관계니까. 그래서 VIP가 1년마다 10번 온 지역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정말 잘 활용을 해야 된다. 우리의 힘과 역량과 이런 환경과 이런 걸 극대화시켜서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일들은 모두 다 풀어야 된다 하는 점을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자신감을 갖고 좀 모든 매사에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긍지를 갖고 추진해 나가면서 이제 뭐 또 필요한 거는 시장과 또 간부들과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조해 가면서 풀어나가도록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